일본이 올여름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핵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입니다. 일단 지금은 오염수가 아닌 물을 바닷물과 섞어서 방류하는데 이번 시운전이 끝나면 진짜 오염수를 언제 흘려보낼지 그 정확한 시점도 정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뚫린 해저 터널이 임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이 방류 관련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간 겁니다. 6月12日からですね、下流水槽、それから放水トンネルを用いまして、系統全体でのポンプの性能確認を実施を開始しております。 시운전에선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 각 과정별로 주입해 오염수 희석과 배출 등 관련 설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은 실제 오염수를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됩니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다시 해저 터널에 담겨있는 바닷물과 섞어 1km 떨어진 후쿠시마 앞바다로 내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염수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도쿄전력은 강조했습니다. 시운전과 동시에 해저 터널 내부에 남아있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회수하면 방류 설비와 관련된 모든 공사는 끝이 납니다. 열흘에서 2주가량의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계자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쿠시마 주변 어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중에라도 오염수 방류 시점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방류를 서두르고 있는 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특히 수산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과 또 상인들 걱정이 큽니다. 소비가 줄어서 큰 타격을 입을 거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담 기자입니다. 해양 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3,000명이 넘는 어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어민들이 고사위기에 놓이게 됐지만 정부 대책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염수가 어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굳혀 땅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 어민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이 단호하게 대처해가지고 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대로 놔두면 어민들이 다 죽지요. 가장 큰 걱정은 오염수 방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위축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수산물 소비는 30%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한번 경험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수산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완전 태산 같을 거예요. 방류를 앞두고 소금을 미리 사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염수 때문에 조금 몇 개 사두려고 한다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은 들어있죠. 굵은 소금의 가격은 1년 전보다 10% 이상, 평년보다 60% 올랐습니다. 최근 많은 비에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뛰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천일염 생산자들은 오염수 방류 우려가 반영됐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 문제 더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민들, 상인들 모두 불안과 불만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사실 지금 구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가 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정부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정부는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테니까 일단 정부를 좀 믿어달라라고 답하고 있는 뭐 그런 구도 같습니다. 네, 방류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뭐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수산물 3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게 정부 발표고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 근거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권역별 설명회를 내일부터 열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뭐 각종 수산물 할인 행사 같은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징어나 명태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 전에 미리 좀 잡은 걸 비축을 했다가 오염수 이슈가 커지면 그때 좀 내놓으면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들이 있고 이들 대책에 전체적으로 예산 3,500억 원이 잡혀 있고요. 지난해보다 한 40% 정도 증액된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네, 뭐 설명회나 뭐 비축해서 할인 행사. 예. 그런데 이런 것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뭐 따져보면 정부 대책에도 분명히 허점은 있습니다. 당장 비축이라는 건 결국 저장이나 냉동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화로로 먹는 횟감을 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쪽엔 대책이 안 되는 게 분명하고 또 소비 대책을 아무리 진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할인을 아무리 늘려도 수산물 소비 자체를 꺼리는 심리는 사실 또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크든 적든 사실 어민들의 소득 결손은 불가피한데 그 소득 결손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대책은 사실 아직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 이 자영업자들에게 했듯이 어업인들 손실보상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업인들 일부가 그런 대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업인들 걱정은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평가하면 우리보다는 분명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판로 촉진, 소비 촉진에 우리 돈 한 7,500억 원 정도 기금을 이미 잡아뒀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이 어민 손실에 직접 배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응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주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그럼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홍콩 당국은 당장 검역 강화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과 태평양 섬나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조 원어치가 넘는 일본 농수산물을 수입한 홍콩. 홍콩 당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감마 방사선량 검사에 알파, 베타 방사선량까지 탐지하는 검사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我哋要證實佢完全安全嘅話咧，我哋就會打算做一啲比較深入一啲嘅檢測，就連嗰個 alpha、beta 我哋都會做。 알파와 베타 방사선은 감마보다는 투과력이 약하지만 음식물 섭취나 호흡 등을 통한 내부 피폭의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개 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는데 실제 오염수 방수가 임박하면 일본산 수산물에 초점을 맞춰 수입 금지 지역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온 중국은 일본 망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损害全人类共同利益的做法说服不了国内外的民众，只会让日本蒙羞，让周边国家和太平洋岛国的民众受害。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호주와 피지 등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날짜가 다가오면서 주변국들의 반대와 우려는 검역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일본과 IAEA 검증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따졌고 한덕수 총리는 안전이 확인 안 된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하지만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은 사실상 무단 방류 의지를 보인 거라며 시작부터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해도 좋고 그것을 마셔도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오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광우병처럼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정일종 의원님하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일본에서의 이런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생산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겁니다. 국회는 내일 전세대책 등 경제 분야 현안을 놓고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